벽파, 시파, 소론, 남인 등 조선의 당파를 자유자재로 저글링한 정치력 말레비 정조대왕. 예의가 먼저다. 조선.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따졌던 예송 논쟁. 기고만장한 서인을 이단 엽차기하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한 왕비 장희빈 덕에 잠깐 꿀 빨던 남인을 친 숙종의 환국 정치. 이런 모든 것의 발단이 된 1575년 살인파의 동서분당 이후 300년 넘는 당파 싸움을 역덕후가 신박하게 요약합니다. 선조가 즉위하고 함께 대항했던 정적 훈구파가 사라지자 살인파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하면서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합니다. 서울 도성 동쪽 낙산 부근에 집이 있었던 김효원의 지지 세력을 동인이라 부르고 도성의 서쪽 정동에 집이 있었던 심의겸의 지지 세력을 서인이라 부르며 조선 당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조 7년 김효원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이때 김효원이 한때 윤원형 집의 식객이었던 점을 심의겸이 공격하고 이듬해인 1575년 그의 동생 심춘겸이 김효원의 후임자리인 이조 정랑에 청거되자 김효원을 비롯한 동인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 심의겸을 척신이라 비난하며 이조 전랑직 추천 문제로 조정은 난장판이 됩니다. 동인은 1589년 영모였는지도 불분명했던 정여립의 옥사 때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인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는 북인과 피해가 적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온건론의 남인으로 분열됩니다. 당의 통역에 따르면 이때 도성의 북쪽인 북악산에 살던 이발과 뜻이 같은 사람을 북인, 도성의 남쪽인 남산에 살았던 우성전은 남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북인은 서경덕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하고 남인은 이황의 학문을 따랐습니다. 역덕후는 인조반정으로 북인의 역사적 퇴장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뺄셈 정치를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너희들이 북인을 알아? 외란이 끝나자 강력한 주존론을 펼치며 많은 의병장까지 배출했던 북인은 임진왜란 때 화의론을 이끌었던 유성룡을 탄핵하면서 권력의 중심은 남인에서 북인으로 넘어갑니다. 유성룡이 탄핵된 1598년 선조 말부터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1623년까지 대체로 북인 그리고 남인 그 다음 서인 순으로 사실상 북인 정권이었습니다. 선조 말에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고 북인이 대북 광해군 지지와 소북 영창대군 지지로 분열되고 선조 말년에는 소북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1608년부터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는 1618년까지 광해군 치세는 대북파가 권력의 노른자위를 갖고 나머지를 중북, 소북, 남인, 그리고 서인이 나눠 가졌습니다. 광해군 말기 5년은 대북 정권이 됩니다. 서인이 일부 남인과 무인 세력을 포섭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후 북인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반정에 성공한 서인들이 오리 이원익 대감을 영의정에 추대하지만 서인, 그리고 남인, 그 다음 소북 순으로 알짜 인사는 서인이 차지합니다. 또한 국혼 물씨를 당론으로 삼아 딱 한 번 장희빈한테 왕비 자리 7년간 뺏겼을 뿐 거의 항상 서인 가문 여성이 왕비를 독점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서인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의가 먼저다. 조선.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따졌던 예송 논쟁. 1차 예송 논쟁. 효종이 승하하고 촉발된 논쟁입니다. 형식은 상복 문제지만 본질은 장자인 소현세자의 아들을 제친 차남 효종 임금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므로 자의 대비는 상복을 3년이 아닌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남인은 효종이 대통을 이었으므로 적장자와 같이 예우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의 판정승으로 끝납니다. 2차 예송 논쟁. 1674년 소종비가 돌아가자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이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의대비는 상복을 기년이 아닌 9개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서인이 아닌 국조 올해의를 근거로 기년제를 주장한 남인의 손을 현종임금이 들어줍니다. 인조반정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인이 당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기고만장한 서인을 이단 엽차기하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한 왕비 장희빈 덕에 잠깐 꿀빨던 남인을 친 숙종의 환국 정치. 1차 환국, 경신환국 또는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하며 1680년 남인의 영수이자 영의정 허적이 왕실에서 쓰는 물건인 유학을 왕의 허락 없이 빌려가자 숙종이 대노하여 남인의 군권을 서인에게 넘겨주면서 남인이 실각합니다. 1683년 서인은 남인에 대한 강경파인 노론과 남인에 대한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열합니다. 2차 환국, 기사환국이라고도 하며 1689년 소위 장씨 즉 장희빈이 낳은 왕자 윤을 원자로 삼으려는 숙종에게 태클 걸던 서인이 대거 실각합니다.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이때 사약을 받습니다. 3차 환국, 갑술환국이라고도 하며 1694년 장희빈이 숙종에게 버림받고 남인도 실각하고 서인이 재집권합니다. 연인군, 훗날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이 국왕인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남인을 세력에서 압도한 데다 경종은 죄인 희빈 장씨의 아들이라는 핸디캡과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는 거대한 노론의 압박과 우회적 협박을 받았습니다. 재위 4년간 제대로 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개장과 생감으로 독살당했다는 숱한 의혹을 남기며 승하합니다. 영조 힘내세요. 노론이 있잖아요. 조선국왕 파이팅. 노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영조는 재위 초반 소론과 남인을 균형 있게 등용하며 숙종의 환국 정치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인자에 난 이후에도 탕평책을 표방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재위 중반 나주 괴서 사건 이후는 사실상 노론 독재에 가까운 국정 운영을 합니다. 벽서 사건으로 신문받던 신치우는 영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게장과 생감 키워드는 즉위부터 죽을 때까지 영조를 괴롭힙니다. 1762년 사도세자의 뒤주 속 죽음인 이모화변으로 노론은 다시 벽파와 시파로 갈라집니다. 벽파는 사도세자가 죽을 만한 잘못을 했다는 시각이었고 시파는 무고로 인해 사도세자가 희생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당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탕평책을 펼쳤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299통의 편지를 통해 지지 기반이었던 소론과 남인을 포함한 시파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대파였던 벽파와 밀당도 하면서 탕평책을 펼쳐나갑니다. 세도 정치는 당대당 싸움이라기보다 가문 대 가문의 힘겨루기 측면이 강해서 이번 신박한 당쟁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세도 정치는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 역덕후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신박했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